돈 때문에 울고 울고 참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돈을 좋아하면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할까요? 네, 맞아요. 어떨 땐 정말 터무니없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이 돈과 우리 마음, 그리고 사회의 이 복잡한 관계를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돈 앞에서 우리 뇌가 얼마나 좀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연구부터 보시죠. 네. 그 사회보장번호 실험,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참가자들한테 그냥 자기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두 자리 숫자를 떠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와인이나 키보드 같은 거 가격을 매겨보라고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결과가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렇죠. 그 번호가 높은 숫자를 떠올린 사람들이 낮은 숫자를 생각한 사람들보다 가격을 평균 75%나 높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75%나요? 와. 네, 이걸 앵커링 효과, 그러니까 단내림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단 내림 효과? 네, 전혀 상관없는 숫자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준점, 앵커가 돼버린 거죠. 마트에서 할인 가격 옆에 원래 가격 크게 써놓는 거, 그것도 사실 비슷한 원리예요. 아하, 그렇군요.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 뇌가 한 20만 년 전 그 수렵 채집 시대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근본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때는 사냥한 고기가 금방 썩으니까요. 빨리 나눠 먹어야 했거든요. 움켜쥐는 것보다 그게 생존에 더 유리했죠. 네. 근데 현대의 돈은 뭐 썩지도 않고 계속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여전히 돈을 금방 상할 음식처럼 다루려는 그런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잘 모르고 그냥 더 많이 가지려 하거나 아니면 막 충동적으로 써버리거나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오래된 뇌로 현대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려니까 오류가 생기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진짜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한국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100억 이상, 이런 슈퍼 리치들은 좀 다를까요? 뭐 7억짜리 롤스로이스 이런 화려함도 있지만 그 환경 자체가 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관찰들이 좀 있습니다. 부나 권력이 커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좀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보 채널이 좀 좁아지고 소통 방식도 약간 일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좀 심해지면 뭐랄까 자기 생각하고 맞는 정보만 골라서 믿는 확증 편향 같은 거요. 그게 강해지거나 아니면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다면서요? 네. 부유할수록 타인의 좀 고통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미주신경 반응, 이게 그 몸의 이완이나 사회적 연결에 중요한 신경인데 이 반응이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주신경 반응이요? 네. 또 어떤 연구에서는 권력이나 부가 좀 개인적인 보상 추구나 충동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 비싼 차일수록 교차로 정지선 잘 안 지킨다는 미국 연구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물론 뭐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당연하죠. 네. 하지만 부가 때로는 어떤 규칙 준수 의식이나 공감 능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개인 차원으로 넘어서 사회 전체로 보면 결국 부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그 현실은 통계를 보면 정말 극명합니다. 전 세계 상위 1%, 아니 0.9%죠. 이 사람들이 전체 부의 거의 44%, 정확히는 43.9%를 가졌는데 하위 50%가 넘는 인구는 고작 1.8%, 네, 1.8%밖에 못 가졌어요. 와, 0.9%대 50% 이상인데 44%대 1.8%라니. 네, 그 케이프타운 드론 사진 같은 거 보면 거대한 저택 바로 옆에 그냥 판잣집들이 쫙 있는 그런 풍경.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런 극심한 불평등은 뭐 경제 성장에도 안 좋고 범죄율이나 약물 중독 같은 사회 문제, 또 건강 악화랑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 불평등 수준을 잘 모른다면서요? 오히려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미국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하위 40%가 가진 자산을 한 9%쯤 될 거라고 추측했는데 실제로는 0.3%에 불과했거든요. 9%로 봤는데 0.3%. 와, 이 인식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더 좀 안타까운 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냥 불편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뇌 기능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뇌의 기능이요. 네. 인도 농부들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추수 전,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랑 추수 후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IQ를 비교했더니 평균 13점이나 차이가 났어요. IQ가 13점이나요? 단지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걱정, 그 스트레스가 뇌의 다른 사고 능력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근데 아이들에까지 영향이 간다는 게 정말 마음 아픈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빈곤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뇌 발달, 특히 초기 회백질 양이라든지 인지 능력 발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가난이 말 그대로 뇌에 흔적을 남겨서 대물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하지만 또 우리 안에는 이런 불평등이나 불공정에 맞서려는 아주 강력한 본능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요. 그 카푸치 원숭이 실험 혹시 기억나세요? 아, 네네. 그 오이랑 포도. 맞아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 원숭이한테는 오이를 주고 다른 원숭이한테는 더 맛있는 포도를 주니까 오이 받은 원숭이가 막 화를 내면서 오이를 집어 던지고 그랬잖아요. 협력도 거부하고요. 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게 바로 불평등 혐오 반응인데요. 인간한테도 비슷한 실험이 있어요.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한 사람이 돈 나누는 비율 제한하고 상대방이 받으면 그대로, 거절하면 둘 다 땡전 한 푼 못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9대1 같이 아주 불공정한 제안을 받으면 사실 이성적으로는 1이라도 받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에이, 기분 나빠 하면서 거절해버려요. 괘씸하다는 거죠. 이때 뇌를 보면 뇌섬이라는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여기가 불쾌감이랑 관련이 깊은 곳이거든요. 아, 뇌섬. 네.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이 불공정함에는 저항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 안에는 돈 앞에서 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뇌도 있지만 동시에 불공정한 걸 보면 분노하고 또 공정함을 갈망하는 아주 깊은 본능,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돈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복잡하죠. 뇌는 돈을 다루는데 좀 서툴고 부는 때로 공감을 무디게 할 수도 있고 또 불평등은 너무나 심각한 현실이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아주 강력한 공정함의 엔진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이 자리한 공정함에 대한 갈망을 이 현실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동력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